안녕하세요. 산산노흥에 그 춘추 시대로 넘어온 그 성인들과 그 현자들 이야기는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갑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길을 쫑긋이 하고 그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망 5제 때부터, 그러니까 사망은 170만 년 전서부터 사망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계도했고, 오제는 요 제가 나오면서 그 불악이 형성됩니다. 황하 유역에. 그래가지고 불악이 형성되면서 요 오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 다스렸는데, 부족 국가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라에 와서 나라 형태를 갖추면서 그 아들한테 이렇게 그 물려줘요. 요 수장 자리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라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라에 와서. 그런데 이제 하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거랑 때 와가지고, 거랑 때 와서 아주 그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황혼무도하게. 도라는 건 없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패도 정치를 해요. 그래서 성왕이 이윤을 맞이해 갖고, 현자 이윤을 맞이해서 그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상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제 상나라가 또 이제 5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주왕이라고 아주 그 똘똘한 왕이 나오는데, 똘똘한 왕이 나오면 나라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신하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보다 똘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이렇게 국가를 경영해야지, 혼자 하면은 사단이 납니다. 뭐든지. 지금도 혼자 똘똘해가지고 혼자 하다가니 사단 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자에서도 그렇고. 그것만 봐도 너무 똘똘하면 안 돼요. 속으로 똘똘해야지 겉으로 똘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주무왕이 강태공이를 맞이해서 이 상나라 거랑을 멸하고, 주왕, 상나라 주왕을 멸하고 요 주나라를 세워가지고 봉건 제후국을 둡니다. 봉건 제후국을. 그러니까 한 1000여 개 정도 돼요. 요쪽. 거기가 이제 그 호경에, 관중에 두고 이쪽 중원 지역을 한 1000여 개 정도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제후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이제 성씨도 생기고 제후국이 들어섰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유왕이 또 이제 똘똘한 유왕이 한 300년 정도 서주에서 흐르다가 유왕이 나와가지고 아주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서주가 또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나라는 주나라인데 서주하고 동주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때문에 서주라고 명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유왕의 아들 평왕이 여기에서 그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서융에서 융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힘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함곡관 동쪽의 낙양으로 이렇게 이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주가 시작돼요. 그런데 동주가 시작되면서는 이쪽 제후국들이 봤을 때, 이 천자라고, 주나라의 천자라고 왔는데 친의 세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후국들이 이게 좀 이제 그 하시를 합니다. 무시하진 않지만 그 천자의 나라라고 해서 대우는 해주는데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제후국들 중에서 패자가 나옵니다. 패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패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춘추 5패를 이렇게 따지는데, 처음에는 제환공이
관중과 포수가 우리가 잘 아는 관포지교의 주인공들 관중과 포수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첫 번째 패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서서 같은 시대지만 조금 앞서서 이쪽 관중의 진나라는 진목공이라고 아주 그 성군이 나와가지고 현자들을 아주 목이 메이게 이렇게 이제 그 현자들을 어떻게든지 현자들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리해하고 권수기를 이쪽 중원에서 스카우트합니다. 중원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이 관중의 진나라가 아주 부국이 돼요. 부국 강병. 여기는 병사들은 아주 셉니다. 이쪽 관중 지방이 서용 지방에서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마병들도 엄청 세고 그리고서는 그 신체들이 건장해요. 여기가 그 서쪽 지방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두뇌는 문명이 조금 뒤처지기 때문에 이쪽 중원 지역보다는 한국간 동쪽 중원 지역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중원 지역에서 그 현자들을 스카우트해 가요. 그러니까 서주 시대에도 강태공이를 이쪽에서 그 스카우트해 갔어요. 조가에서 상나라 수도 조가에서.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봉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동주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제후국들이 한 100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가 흐르면서 200개 정도가 남습니다. 나머지는 힘없는 제후국은 힘 있는 제후국이 가서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속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복속된 나라는 전부 노비가 됩니다. 일부 지휘층을 빼고 나머지는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이었으니까 농업을 하려면은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동하면서 농사를 지어 한 곳에 서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노동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다 그 노비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도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그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약하니까 내가 노비가 됐지만 그동안에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노비 중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이쪽 산동성의 제나라하고 이쪽 관중 지방의 진나라가 첫 번째로 이제 그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관중과 포수가가 제환공을 모시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쪽 관중의 진나라는 건숙하고 백리해가 요 진목공을 모시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산산노홍의 이야기는 이쪽 그 관중의 진나라를 진목공을 도와서 진나라를 아주 부자로 만든 그 백리해에 대해서 백리해 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의 진목공은 그 백리해를 데려다가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삼으려고. 그러니까 백리해가 나보다 더 뛰어난 현자가 있습니다. 내 의형인데 그 현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백리해가 그래요. 저 송나라
명록촌에 있는 건숙이라고 내 의형인데 아주 뛰어난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숙이를 들여다 재상으로 삼고 나는 부재상으로 그 밑에 있으면서 대왕을 도우면 대왕이 아주 이 진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아주 성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목공이 그러면 어떻게 데려오면 되겠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리애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상단을 꾸려가지고 상단을 꾸려서 상단들은 이제 그 각 관문에 제후국에서 제후국으로 넘어갈 적이 요 상단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통행세를 조금씩 쥐야죠. 상단이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그 무사 통과하도록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상단도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넘어가요.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 넘어갈 적에는 그냥 관문을 거의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상단은. 그래서 여기서 상단을 꾸려서 송나라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 건숙이를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목공이 공자 집을 불러서 공자가 이제 그 태자 집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을 불러가지고 요 이제 공자 집이 아주 요 백리에 데려올 적에도 그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 공자 집은 그 등치도 막 구척 장신인데 또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러니까 진목공이 이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 송나라에 아주 그 현자가 있다는데 이 백리애의 의형이라는다. 그러니까 백리애하고 같이 가서 상단을 꾸려서 갔다 오는데 그 건숙이를 데려와라. 이제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상단을 꾸려요. 상단을 딱 꾸려가지고 송나라까지 가서 그 백리애가 이제 그 건숙이를 만납니다. 그 이제 형님, 내가 지금 그 진나라 목공한테 이렇게 발탁이 되려고 하는데 우선은 고사를 했고 형님이 가서 그 목공을 한번 보고 형님이 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숙이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왕의 스승, 왕의 태사갈대 그런 제목이거든요. 백리애가 봤을 때. 그러니까 건숙이 가서 보고 요 진목공이 왕제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출사를 해서 재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만약에 이 형님이 가서 봐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사를 하지 말고 그냥 옵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숙이 그래. 그 진나라라고 하면은 나도 뭐 얘기 듣기로 그 진목공이라고 아주 뛰어나다고 그러더라. 현사들을 막 구하려고 하고 또 왕도 정치를 피우려고 백성들한테 잘한다고 내 소문은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상단을 따라서 그 아들들도 데리고 상단을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진나라까지 왔어요. 그 이제 진나라에 와서 그 진목공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인상도 좋고 또 말하는 것도 이 왕도 정치를 필 그런 그 제목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숙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자 집하고 백리애하고 같이 요
진나라를 한번 여행 삼아서 쭉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대왕님께 내가 그 현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태공이 돌면서 이제 이렇게 했듯이 그 한 달 정도 돌면서 부국강병책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목공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 얘기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제 건숙이하고 백리하고 공자 집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병사들 1000명 나게 하고 수레 6대 해가지고 뭐 주간 충분하게 준비해서 진나라 관중 땅을 곳곳을 전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숙이는 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그 백리하고 서로 이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메모를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그 일행이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 진목공한테 그 부국강병책을 올립니다. 이 저녁마다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한 수레분을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다 쫙 썼어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현실은 어떻고 부국강병을 하려면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쭉 썼으면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백성들이 현재 여튼 뭐 그 생활 자체가 그게 이제 부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쭉 써가지고 그 진목공한테 이렇게 딱 갖다가니 주면서 대왕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백리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백리하고 이제 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3일 만에 진목공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자, 내가 그 집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진목공이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건숙이한테 큰 절을 합니다. 건숙이한테 그러면서 제 태사로 그러니까 그 진목공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왕궁으로 가시죠.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건숙이는 좌서장, 그러고서는 이 백리에는 우서장. 그러니까 뭐 저기예요. 그러니까 정승이죠, 정승. 정승으로 해서 이제 좌정승, 우정승.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좌정승이 조금 이제 높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왕의 태사. 그러고서는 이제 우정승은 행정을 이렇게 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나라는 이 관포죽의 포수관은 왕의 스승, 그리고 관중은 행정 이렇게 맡아요. 거기는 그 포수가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관중을 그 제환공이 쓰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하고는 또 이제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 능력에 따라서 임무를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빠진 것이 뭐냐면은 군사 쓰는 것이 여기 관중에도 그렇고 제나라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요 군사 쓸 사람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결함인데, 그런데 이제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를 보면은 셋이 딱 그 모이잖아요. 행정에는 소하, 왕의 그 태사로는 장자방이가 이제 왕의 태사로 이렇게 하고, 군사를 쓰는 것은 한신이는 뭐 백전백승이니까 군사를 다루는 데는 아주 그 한마디로 귀신입니다. 하늘의 팔궤에 의해서 쫙 내려가면서 그냥 내 손발과 똑같이 몇백만 명이 돼도
80만 명, 끝에는 이제 80만 명 가지고, 유방이가 이제 항우를 잡을 때, 해하에서 80만 명을 내 수족과 같이, 움직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잡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를 다루는 그 능력인데, 요 관중의 진나라하고, 요 산동의 제나라는 그런 그 장군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태사하고 행정의 달인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돼요. 그래 이제 이 백리하고 건숙이 그렇게 이제 좌서장, 우서장으로 앉아서 백리가 이제 73세, 73살 생일이 됐어요. 70살에 이제 이 진목공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출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73살에 이제 맞이하는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나온 지가 한 40년 됐는데 처자식도 아직 못 찾고 해서 나 생일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건숙이가 우서장이 오늘 생일이라고 대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부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축하연을 한다고 대부 5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기 강가 위에 정자에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산 중간 정도에 정자가 있습니다. 아주 그 경치가 좋아요. 거기에다가니 악공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그 축하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으니 좌정승, 우정승 두 분이서 그러니까 그 건숙이하고 백리하고 두 분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 5 대부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대부들이 찾아왔으니까 가시자고 바로 밑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바로 밑에 신하들이죠. 5명이 이제 와가지고서는 같이 가시자고 하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정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밑에서 악공들이 음류를 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왕궁에서 나오는 빨랫감을 이제 여기가 빠는 데예요. 빨래터. 빨래터에서 이제 빨래를 빠는데 요게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빠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리 이제 뽑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요 빨래를 합니다. 왕궁에서 나온 빨래를 하면 다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빠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또 이제 빨랫감이 전부 가지고 나오면 또 이제 일반 미리 이제 계약한 그 아주머니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궁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정자 있는 데에서 음률 가무가 막 흘러나오고 막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웃음소리가 막 흘러나오고서는 막 아주 누구를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그 감독관한테 오늘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저 위에서 아주 흥겹게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그래요. 오늘 우리 우서장 백리해의 73살 생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대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악궁을 불러다가 축하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아무 소리 않고 이제 빨래를 열심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랫감을 다 이제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그 아주머니는 이제 뭐 땀도 나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렇게 수건 이제 딱 이렇게 쓰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빨래를 하다 보니까 막 물도 튀기고 뭐 옷도 이제 형편없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 정자로 와요.
이제 여러 명인데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정자로 와가지고 거기 이제 밑에 이제 그 수행원들이 이게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수행원한테 얘기합니다. 아, 오늘 그 우서장 저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음료를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가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저기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는 거예요. 여기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 궁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래하던 아주머니가 그러면 당신이 정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그 백리애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축가를 불러도 된다고 하면 제가 축가를 부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 지키고 있는 그 보초병들 대장이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저 우서장님, 저 밑에서 빨래하던 아주머니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축가 연가가 나오고 음률이 나오니까 빨래를 다 하고 나서 그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음률을 좀 아르니까 축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백리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축가 한마디 부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 저기 저 상 한 상 차려놓을 테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축가를 부르라고 하세요.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 정자 밑에 거기 이제 정자 위에 이제 그 나무 그 해가지고서는 정자 앉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신발 놓는데 뜰팡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하나 이제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을 그러니까 그 잔치상이죠. 잔치상 조그만 소반을 하나 받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강태공이하고 마시 부인하고 일생을 강태공이가 마시 부인을 만나서 80년간은 궁하게 살다가 후 80년간은 아주 그 부귀영달을 누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 80년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160 먹어서 시해손이 되었고 이 마부인은 150이 되어서 신선이 되어서 신선세계로 들어갔다. 이 노래를 이제 그 서사시로 해가지고서는 쭉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막 노랫소리가 이 높고 낮으면서 심금을 울리면서 백리에도 눈물을 흘리고 요 건숙이도 눈물을 흘리고 거기 있던 대부들도 다 눈물을 흘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제 그 노랫소리가 끝났는데 이 백리애가 그럽니다. 내가 노래를 들었어도 이런 노래는 아주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도 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심심하면 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또 들으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그 노래를 읊어보겠습니다. 백리해 오고대부 백리해 염소가죽 5장이여 그대 이별하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암탉 잡아 피좁쌀에 부엌문짝으로 익히며 눈물로 밥을 지었소. 오늘 부귀에 지니 그대의 일을 정녕 잊으셨는가.
아버지는 삶의 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건만 아들은 굶주리고 아내는 빨래하는 몸일세. 백리해 오구대부 백리해 염소가죽 5장이여. 지난날 그대 떠날 때 난 울었소. 오늘날 그대는 당상에 앉았건만 난 방하에 있네. 슬프다 부귀해지니 날 잊으셨네. 아서라 지키지 못할 그날의 맹세가 허망하기 그지 없구나. 이래는 이제 그 운율을 넣어가면서 이 노래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리해가 퍼뜩 일어나서 벗은발로 그 마루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그 수건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이에요. 40년 전에 헤어진 부인. 4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 하면서 끌어안고서는 막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백리해하고 여기는 이제 두씨 부인인데 두씨 부인하고는 이렇게 40년 만에, 그러니까 백리해가 73살, 백리해가 집을 떠날 적에는 33살에 떠났습니다. 그게 40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씨 부인은 30살, 어린아이는 핏덩이. 그러니까 30살 먹은 부인을 집에 놔두고 핏덩이를 집에 놔두고 요 백리해는 출사하기에 의해서 그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40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는 백리해가 어떻게 돌아다녔는가, 제자 백가들은 어떻게 출세를 위해서 돌아다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